요즘 경제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경제가 위기다 아니다.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내용이 잘 이해되고 경제의 흐름이 잘 보이십니까? 혹시 자신 있는 대답을 못 하신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정식 하면 머리부터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을 얘기하면 학창시절에 분명 한 번은 공부하셨을 겁니다. 국내 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을 더한 것에서 수입을 뺀 것이다. 영어로 y equals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입니다. 아하 하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라 경제의 체온을 재는 기본 틀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은 경제 주체들이 돈을 쓰는 지출의 측면에서 경제를 본 것입니다. 가게가 소비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구매한 것에다 해외 소비자들이 사준 우리 수출을 더하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국내 총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게, 기업, 정부 모두 수입품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로 나간 돈은 빼주게 됩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먼저 소비입니다. 소비 참 중요합니다. 국내 총생산의 47%를 차지하는 큰 지출입니다. 소비가 되살아나는지 유심히 살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소비는 가계의 호주머니 사정, 즉 소득이 좋아야 느는 것이고 소득은 임금 인상이나 일자리 사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실업률이 몇 %라든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라든가 하는 지표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까닭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도 가계의 소득을 늘리면 국내 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늘고 결국 그만큼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논리 아래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 국내 총생산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참 중요합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경기 전망이 좋을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투자를 늘립니다. 다시 말해 투자를 하는데 비용이 덜 들고 만든 제품이 잘 팔릴 것으로 보일수록 자신있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소비와 투자가 다 부진하면 참 고민이죠. 이럴 때 등장하는 구원투수가 정부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지갑을 여는 겁니다. 바로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걷어 돈을 씁니다. 부족할 경우 돈을 빌려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적자가 쌓이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냥 씀씀이를 늘릴 수만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교역, 수출과 수입인데요. 외국 소비자가 우리 물건을 많이 사줄수록 우리가 해외 상품을 적게 살수록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는 수출이 수입보다 31조 원이나 많았으니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나 됩니다. 이렇게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 미국이나 중국 같은 수출 시장이 감기에 걸리면 우리 경제가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 방정식 국내 총생산 이퀄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을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금리 인상은 경제에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리 인상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리가 오르면 먼저 아파트 구입 등을 위해 은행 돈을 빌린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줄입니다. 기업들은 가진 돈과 빌린 돈을 합해 투자를 하는데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면 투자를 적게 합니다. 경제의 두 축인 소비와 투자가 금리 인상 탓에 감소하게 돼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경제에 어떤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대외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경제의 큰 그림을 점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